실제로 배에서 근무를 하실 때 중국 어선을 포함한 외국 어선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일은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벌금이 세니까 저희가 만약에 체증을 잘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의 어업 활동을 방해한 게 확인만 되면은 저희가 납포를 할 수가 있어요. 납포를 해서 데리고 오면은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못 돌아가요. 중국 어선에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조타실을 이제 점령을 해서 배가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그 문을 막 다 막아놓고 뭐 쇠창살로 이렇게 해서 못하게 배를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뭐 중국 어선이야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해 침범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거의 그냥 다 잡아가. 다 잡아가. 꽃게를 정말 많이 잡아가요. 성어기 때 저희가 좀 바빠요. 100척 넘게 들어온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어선들, 외국 어선들 총은 안 갖고 있죠? 네, 총은 없고 총은 없죠? 이제 네. 다른 무기들 쇠창살이나 던질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아, 세창살. 네. 막 이렇게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니까. 빠루 이런 거. 그쵸. 여기는 이제 보일러 수리하다가 화상 입었고, 네, 여기는 이제 육전 교체하다가 스패너에 맞아가지고 열반을 꼬맹이. 이게 커넥터가 되게 크거든요. 이걸 이제 돌리는 스패너가 따로 있어요. 스패너가 한 이만한데 힘줘서 풀다 보니까 스패너가 이렇게 날아갔어. 얼굴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저도 이게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얼굴 상처는 아직도 피부과를 다녀요. 근데 몸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약간 영광의 상처들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양경찰에 근무 중인 김혜리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이면은 일반 경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관할이 달라요. 일반 경찰은 이제 일반 저희 육상에서 일어나는 뭐 범죄나 뭐 사건 사고들 처리하는 거고, 저희는 해상에서 뭐 화재나 바다에서도 화재가 일어나고 배 위에서 네, 화재가 배 일어나고요. 위에서 화재 일어나고 네. 범죄, 뭐 마약, 해양 오염, 그리고 중국 어선 잡는 일, 뭐 수상 레저, 구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는 119가 아니라 해양경찰에서 구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무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전 지금 한강에서 한강에서? 네. 그러네요. 그것도 해양경찰이네요. 근데 조금 다른 게 해상이 이제 바다 해자 써서 저희는 바다 쪽이 해양경찰이고 내수면이 이제 한강이나 뭐 여러 가지 저희 강이 있잖아요. 그쪽은 다 관리가 이제 지자체, 구조는 소방, 경찰, 한강경찰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해경 관할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다 쪽에 계시는 해경분들이랑 한강에 계시는 해경분들이랑은 업무 내용이 달라져요? 아니면은 뭐 소속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국가공무원이고 해경청 소속에 이제 중부청, 뭐 남해청 뭐 이렇게 있고 중부청은 또 인천서, 보령서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다 해경 조직, 네, 해경 같은 조직에서 네. 근무만 지금 한강에서 할 뿐이지 소속은 인천. 인천이고. 네. 서울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해경을 언제부터 근무하셨던 거예요? 제가 2016년도 8월에 이제 교육원 합격하고 들어가서 2017년 5월에 첫 발령 받았습니다. 해경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선박 기관사로 기관 엔진 수리, 보수, 물품 구매 뭐 이런 거 담당하고 배를 거의 한 4년 정도 탔어요. 기관사 업무로. 원양으로 나가는 배요? 중국 다니는. 중국 다니는 네, 배. 국제여객선. 그러면은 전공도 그쪽이세요? 네, 해양경찰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과 해양대는 아니죠? 네. 이게 해양경찰관인데 또 해양경찰로 바로 안 가시고 그렇게 또 기관사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해양경찰이 이제 조금 뽑다 보니까 다 갈 순 없고 배를 좀 많이 타요. 그리고 일단 저희 학교에 나오면은 3급 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그 승선 경력이 주어지니까 이제 시험만 보고 면허를 따면 이제 배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항해사, 기관사로 이제 많이들 가죠. 제가 배를 탄 이유가 12년도에 해경 시험을 광탈을 하고요. 다음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또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학원비, 학원비. 생활비 네. 그런 거 이제 좀 벌어보자고 네. 배를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배를 타시면서 매년 해경에다 또 지원은 하신 거예요? 안 계속?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땐 또 젖어가지고 돈 맛에? 기관사 돈 맛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는데 네. 네, 평생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잠깐. 그럼 그 전에 해양경찰학과 거기를 들어가면은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과가 또 항해 기관을 나눠요. 저는 기관이었는데 뭐 내연기관, 보조기관, 뭐 용접도 배우고 엔진 이제 수리, 뭐 분해 조립 이런 거 배우고 또 해사법규, 해사영어, 바다에서 뭐 일어나는 뭐 법령들 많이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실습도 나가고 배 타고 나가요. 그 대학교 몇 년제예요? 3년째. 그럼 3년을 마치면은 배를 탈 수 있는 그 3급 면허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돼요. 또 시험 필기시험 보고 면허가 나와요. 그것도 근데 이력서를 다 내야 돼요. 막 대기도 있고 뽑혀야 돼요. 이력서 내서 회사에 저 좀 뽑아주세요 하면 괜찮네 하면 뽑고. 그러면은 그때 대학교 졸업하시고 선박회사에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배를 타겠다. 네. 기관사로서. 네. 그게 3급 기관사예요? 실습 기관사. 실습 기관. 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이제 기관
쪽은 말만 들어도 일단 뭔가 무거운 것들이 많을 네,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박회사에서 좀 꺼려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0군데를 이력서를 내고 그 회사가 다 부산에 있거든요. 네. 30장 정도 종이 문서를 직접 다 찾아가서 저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아무 데서도. 네. 200군데에서. 네, 여자 화장실이 없다, 배에. 그냥 여자 잠잘 곳이 없다. 막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네. 거의 한 달인가? 2달 기다리니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실습해볼 생각 있냐고. 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제주도 다니는 여객선. 거기는 이제 어떤 연유로 뽑으셨대요? 또 들어가 보시니까?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고 사람도 없고 네. 기존에 여성 해기사들이 좀 있었고 딱 자리가 났고 아, 기존에 다른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는 좀 구축이 돼 있을 상태였고. 네네네. 잘 곳도 아. 있고 네. 화장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실습기관사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2급 기관사. 1급 기관사면은 뭐예요? 1급 기관사가 이제 기관장인가요? 기관장 바로 밑에 아, 기관사 바로 밑에? 네, 총괄하고 네. 메인 엔진 담당. 그럼 2급 기관사는 발전기나 발전기. 보조기계. 3급은 보일러나 전기 쪽. 그 실습기관사는 치다발이. 진짜 다 그냥 잡다한 일 다 하는. 그냥 오만 업무들 보조를 하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익혀 나가는 네, 과정. 배우는 네, 아, 실습. 진짜 그야말로 시다발이. 돈도 안 주고, 돈은 정말 아주 조금 조금, 주고, 네, 아주 아주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급 기관사까지 가시면은 그때 이제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세금 떼고 500 정도 월 받았던 500 것 정도. 같아요. 네. 일단 배를 타게 되면은 한동안 배 위에 있고 육지 또 잠깐 내리고 뭐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상선이랑 조금 다른데 여객선은 이제 전 중국 항차여가지고 군산에서 타서 중국에 내리면은 또 바로 짐 싣고 사람 내리고 바로 또 한국으로 와요. 계속 왔다 갔다.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6항차를 뛰었거든요. 거의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딱 중국에서 자요. 아. 금요일 날. 나머지 이제 배에서 주무시는 거고. 그렇죠. 4년 정도의 기관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면 해양경찰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그만 타고 싶다. 해양경찰 하고 싶다. 왜냐면 부러웠어요. 육지에서 노는 그 젊은 친구들. 막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오고 그런 카카오 게. 스토리요? 네, 그 당시에 카카스 많이 해가지고. 카스는 보통 네.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 저 그때 다 아, 카스. 그래요? 네. 카카오 스토리에서 맨날 논다고 술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이게 맞나?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아.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선한다고. 실제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하면 33살. 89년생. 33살이시고. 그렇게 이제 해양경찰로 지원을 하셔서 그때 이제 바로 또 합격이 되셨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이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제가 배를 타면서 2급 기관사를 면허를 또 땄어요. 근데 그게 겹쳐요. 해경 시험이랑. 아. 필기 면접이 있거든요. 네. 2급은. 2급을 되게 따기 어려운 게 일단 승성 경력이 필요하고 3기사로 2년을 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필기 시험 5과목 그리고 면접 하면 2급이 주어지는데 2급을 따고 내리니까 해경 시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 2급 기관사 준비를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경 준비도 하게 된 같이 거네요. 예, 기관 겹치고 법규 겹치고 영어 겹치고 다 겹쳐요. 처음 해경에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신입으로 들어오신 해경분들은 교육을 받아요. 여수교육원에서 10개월. 10개월이나요? 거기 가둬놓고 계속 가르치고 맨날 아침에 학과 정렬하고 교육. 약간 군대처럼. 네, 6시에 기상해서 5분 만에 나가서 구부 뛰고 밥 먹고 바로 또 교육 받고 수영하고 체력 단련 되게 진짜 바쁘게 거기서 살아요. 뭐 불침번도 있고요. 네, 불침번도 있고. 아, 군대네 그러면. 거의 저 네. 군대는 안 가봤지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10개월간의 합숙 교육을 끝내고 네. 원래 주거지는 어디셨어요? 고향은 충청도인데 네. 그 당시엔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 있으시고. 그럼 발령도 집 근처로 내주나요? 성적순이에요. 아, 성적순. 네, 교육원에서 잘해야 가고 자기가 싶은 가고 데를. 싶은 곳. 네. 아, 뭐 1지망, 2지망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럼 해경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배를 탈 수도 있고 지상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파출소 사무실 아, 맞다. 오이도 앞에 가면 해양경찰이라고 네. 파출소가 해양경찰로 돼 있더라고요. 신항만 파출소. 저기도 화장실 쓸 때 한번 가봤거든요. 아, 화장실 친절하게 있죠. 이제 안내해 아 주시니까. 그렇죠. 많이들 오세요. 그 네. 물이 펼쳐지는 곳 주변에 있는 파출소는 다 해양경찰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에서 근무를 할 거냐,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실 거냐는 개인의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뭐 네. 함정 몇 년 근무하면 사무실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만 맞춘다면은 지원해서 가고 싶은데 가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경으로서 배에서도 근무해 보셨고 지상직에서도 근무해 보셨죠. 그러면은 배에서 근무할 때 장점은 뭐예요? 월급 월급, 수당이 붙으니까. 위험수당이죠. 그리고 또 무슨 수당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거기로 가면서 일단 핸드폰이 안 터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핸드폰 안 터져요? 안 터져요. 태풍이 와서 어디 뭐 섬 근처로 간다 이러면 네. 터지고, 또 KT는 잘 터지고 SK는 안 터지고, 조금 이런 게, LG는 아예 망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일단 제 인생과 바꾼다 생각하거든요. 돈이. 아. 자는 시간조차도 저는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 이게 내 인생을 약간 국가에 바친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걸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수당으로. 네. 잠깐, 이게 배 타고 어디까지 가시길래 핸드폰이 안 터져요? 일단 영해에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공해까지 나가나요? 뭐 수상한 물체가 있다 하면은 네. 뭐 공해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영해에서요. 장점은 그거 또 있나요? 장점 또? 직원들이랑 끈끈한 거? 먹고 자고 같이 하니까 약간 생사고락을 함께 하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고, 배를 내려도 연락을 계속 하고,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 배는 좀 특이해요. 끈끈한 건 좋은데 그중에 또 이제 힘든 상사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힘들죠,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고충 써야죠. 고충 써서 이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처럼 지상에 계실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퇴근 후 취미생활. 아, 퇴근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네. 반대로 이제 단점. 제일 큰 게 월급. 아까 그 이제 배를 탔을 때 장점이 네, 월급이듯 이제 바뀌는- 육상에서는 이제 단점이 월급이 네, 되는 네. 거고, 지상직 중에서는 이제 경찰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파출소도 그렇죠. 가시잖아요. 네, 네. 경찰서를 선호하시나요? 보통은 자식 있으신 분들은 경찰서 퇴근하고 이제 애기들 돌보고 하니까 많이 선호하시고, 파출소도 근데 교대라서 또 야간 근무도 있고 당직 네. 뭐 다 돌아가니까 보통 미혼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파출소. 왜냐면 그것도 급여가 좀 달라지나요? 네, 야간 쓰면 야간 수당, 아, 당직 네. 쓰면 당직 수당. 일반적인 뭐 경찰서는 물론 범죄를 상대하는 건 당연히 기본 패시브로 깔려 있는 거지만 곁다리로 추격 상태도 해야 되고 뭐 오만 뭐 별일 다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해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나요? 그렇죠. 저도 파출소 근무한 적 있는데 취객분들 많이 오시고, 낚싯배 보통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그 옆에 이제 횟집이랑 많잖아요.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뭐 문제 일으키시고. 고성방가 하신다거나 무상방류 저희 건물 앞에서 하신다거나. 해경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때? 거의가 다 보람이 있지만, 제가 파출소 근무할 때 순찰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고립 사고가 많거든요. 갯벌에. 아. 이제 해루질 하시러 들어가시거나 네. 뭐 이쁘니까 뭐 들어갔다가 물이 차면 이제 못 나오셔가지고 사고가 되게 많은데, 그 물때가 이제 또 만조일 때 맞춰서 시간 나가거든요, 순찰을. 저희가 방송도 해요. 나오시라고, 이제 물 차고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근데 300m? 저기 뒤쪽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여기까지 다 젖었는데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러시아 가족들이더라고요. 아. 그 방송을 못 알아들으시고 그쵸, 그쵸, 그쵸. 예, 못 나오시고 계셔가지고 네. 저랑 이제 직원 한 명이랑 해서 4명 가족을 이제 데리고 다 나왔던. 고립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기를 제가 거의 이렇게 안았고, 그 분들은 그냥 다 젖어도 나오는 거죠. 이미 차면 얼굴 끝까지 차니까 이 그렇게 되면 너무 늦는 거고. 너무 늦죠. 예. 그 이제 그렇게 막 찬다고 해서 또 배를 갖고 오기에는 아직 그 수심이 좀 이게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되게 빨리 차요. 뻘 같은데 또 고립되면 또 위험하잖아요. 일단 발이 막 맘대로 안 네. 움직이고 물은 계속 차오니까. 그렇죠. 실제로 위험한 일을 겪으실 일들이 조금 있나요? 구조 작업하시다가? 그렇죠. 구조를 하다가 이제 자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구조 작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만 구조를 포기하고 경찰 본인이라도 살아서 나오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 그 지휘하시는 분이 판단하고 예,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아, 작전을 지휘하시는 분. 네네. 구조도 또 2인으로 해서 가고, 위험한 상황 최대 안 발생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해주고 싶은 조언. 되게 많은 직렬이 있어요. 외국어 특채, 조함 특채, 뭐 저희처럼 해기사 특채, 지금은 함정요원 특채라고 하는데 그거 있고, 또 공채 있고, 정보 특채 있고, 홍보 특채 있고, 기상 특채 있고, 되게 정말 많거든요. 아, 해경에서 채용할 때? 네, 전문 분야를 다 뽑아요. 다양한 업무도 해볼 수 있고, 저도 아직 못 해본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워야 할 거 정말 많고, 들어오시면 되게 배울 게 많은 조직이다. 해경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해주신다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 음주 단속, 낚시. 음주하고 배 모시는 분들도 그것도 음주 단속이에요? 네, 똑같아요. 그건 이제 배를 운전하는 면허가 이제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멀쩡하고. 그렇죠. 아, 네. 별개니까. 네. 그래서 음주 단속, 안전 장비, 조끼나 뭐 이런 거 입으셔야 되는 거랑, 또 유도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화재도 나면 화재, 선박 화재 진압, 중국어선 납포, 어로 자원 보호, 해양에서 이제 오염 발생하면 오염 방제, 또 서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보가 있고, 뭐 형사, 뭐 수사, 과학 수사 그런 쪽으로 있는 건 경찰이랑 똑같고, 파출소에서 이제 치안 관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인명 구조. 진짜 엄청 많네요. 네. 우리나라는 해적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배 타고 가다가 뭐 다른 배에 들어와서 뭐 강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해경으로 근무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이 되셨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또 찾으실 때 네. 이 해경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해경 쪽에 일하신 분들이 낚시어선 선장님 하시는 아, 분들도 선장님. 네, 네. 계시고 아니면 이제 레저 스포츠나 이런 거 제트스키도 타시나요? 최근까지 탔죠. 그거 타고 막 이렇게 순찰도 돌아요? 저 파출소 있을 때는 했고요. 지금 이제 한강에 있을 때도 순찰은 아닌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시운전 한강에서 네네.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힘든 일 있으면 한강 간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오나요? 이게 보통 이제 뭐 투신하신 분들 신고가 들어가는 게 119 저희 바로 옆에 이제 119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동 나가고 그럼 119에서 이쪽 해경한테도 알려주시나요? 저희가 파출소였을 때는 같이 해서 합동으로 나가고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파출소가 아니거든요. 면허 시험장, 필기 시험장으로 해서 지금은 시험 업무만. 아, 지금 시험장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구조나 이런 거는 현재 안 하고 있어요. 119에서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는 그냥 무조건 112죠? 통합이죠? 아, 저희 해경 신고할 때요? 예? 네. 아, 전화 받으신 분이 이거는 뭐 해경 쪽에다가 전달하든 그냥 일반 그렇죠. 이관 경찰에다 시켜주고 예, 네, 전달하든 저희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시스템으로 하는 거. 지금 그러면은 한강에서 면허 시험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네. 그 무슨 면허라 그러죠? 동력 수상 레저. 동력 수상 레저 면허를 위해서 이제 시험장 방문하시는 분들 네. 또는 이제 면허를 따시려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그 취미의 끝? 약간 비싼 취미의 끝이 저는 해양 레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트 타시거나 뭐 수상 오토바이 타시거나 요트 타시거나 네, 요트 타시거나 그렇게 하시려고 면허를 따시는 건데 이왕 따시는 거 필기시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안전교육도 열심히 받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레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이게 뭐 운전면허 학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연습해서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하잖아요. 네네. 이 배는 학원이 있나요? 있어요. 저희가 연수하는 또 실기시험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연수 받고 시험까지 다 하고 교육까지 거기서 해요. 네. 저희는 필기만 하고 이제 시험장에서 실기, 안전교육 다 가능하고 이제 발급은 이제 저희서 해주고 오늘은 현재 해경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혜리님 모시고 해경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